이번 시간에는 스타 연봉 속의 숨은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과목 봤어? 아, 통계로 논리를 잡아라. 그거 말하는 거지? 너처럼 통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수업을 듣냐? 그러게, 큰일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통계로 논리를 잡아라 특별 수업을 진행할 통계청 소속의 통계 선생님입니다. 재미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와, 저 선생님 정말 예쁘시다. 나 이 과목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선생님, 논리군이구나. 무슨 일이니? 선생님, 제가 워낙 통계를 못해서 그런데 시간 나실 때 보충 수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논리군이 아주 열심이구나.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알아보게 될지 살펴볼까? 오늘은 스포츠나 연예 스타들의 수익과 관련한 기사의 속뜻과 대표값의 의미를 알아볼 거야. 이 학습을 마치면 대표값의 의미에 대한 학습을 통해 스포츠나 연예 스타들의 수익과 관련한 기사의 속뜻을 이해하고 정확히 알 수 있지. 선생님 말씀 1. 스포츠나 연예 스타들의 수익과 관련한 기사의 속뜻이 무엇일지 파악하자. 혹시 야구 좋아해? 좋아하죠.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면 야구도 잘하고 연봉도 엄청나서 부럽죠. 그렇지. 일본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승엽 선수를 보자면 2009년 연봉이 6억 5천만 원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84억 5천만 원이고 주당 1억 6천만 원을 버는 꼴이지. 정말 엄청나네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이승엽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7억 원 이상인 선수들도 많아. 일반 직장인의 연봉이 2,500에서 4천만 원인 걸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하지만 모두 이렇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 건 아니지. 실제로 많은 선수들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연봉을 받고 있어.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모든 프로야구 선수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니야. 2009년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8,400만 원대라고 해. 그래도 여전히 많은 금액이네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 연봉에 의하면 347개 상장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평균 2,713만 원인 걸 생각하면 그렇지. 연봉만 본다면 프로야구 선수가 할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어.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야기가 담긴 신문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야구위원회는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검토되어 온 최저 연봉을 기존 2천만 원에서 2010년도부터 2,400만 원으로 40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어.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의뢰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프로야구 선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연봉 수준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3%이고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한 선수도 47.6%에 이르렀다라는 기사가 있지. 아, 최저 연봉이 2,400만 원이라고요? 대졸 초임 연봉보다 작은 사람도 있네요. 그렇단다. 프로야구 선수 연봉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아니야.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의 선수가 연봉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건 평균 연봉이라는 말이야. 평균 연봉이요? 2009년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프로야구 선수는 모두 477명인데 이 중 24%인 114명이 연봉 2천만 원 이하를 받고 있어.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 뒤에는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총 51명이 속해 있는 A구단 선수들의 연봉을 한번 살펴볼까?
이들의 평균 연봉은 7,422만 원이지만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지. 그렇네요. A14에서 A51의 38명 선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고 있어요. 맞아. 74.5%의 선수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다는 거지. 이에 비해 A1, 2, 3번 선수의 연봉 합은 13억 3,900만 원이야. 즉, S에 속한 세 사람 때문에 전체 평균이 너무 높아진 거야.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겠어요. 맞아. 즉, 평균 연봉이 이 구단의 연봉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이걸 보고 나니 프로야구 선수라고 다 비슷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야. 잘못 적용된 통계 수치는 보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하지. 선생님 말씀 2. 대표값의 의미란 무엇일까? 앞에서 살펴봤던 평균 연봉이 구단의 연봉을 대표하지 못하는 사례를 기억하고 있지? 네, 반드시 평균 연봉이 대표하는 값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맞아.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인 대표값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대표값이라고 하면 신문에서 보여지는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은 얼마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이런 통계에서는 보통 대표값, 즉 대표하는 값으로 조사 대상의 특징이나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대표값으로 하느냐로 현상을 바르게 볼 수도 있고 왜곡해서 볼 수도 있지. 그럼 어떤 경우에 대표값을 사용하게 돼요?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대표값에는 산술평균이라고도 불리는 평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있어. 여기에서 산술평균은 보통 시험을 보고 나서 전 과목의 평균 점수를 낼 때 사용하는 거지. 아, 평균을 내는 거면 모두 다 더해서 그 수만큼으로 나누면 되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계산이 어렵지 않다는 게 산술평균의 장점이지. 또 대표값을 정하려는 집단의 모든 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산술평균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이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평균이 의미가 있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맞아. 야구단의 연봉처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값이 있을 경우, 또 평균 값이 너무 크게 나와서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중앙값의 경우는 산술평균이 대표값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해. 그럼 최빈값은요? 최빈값은 주로 옷이나 신발의 표준 치수를 정할 때 사용해. 아,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팔리는 치수 같은 걸 얘기하는 거네요. 맞아. 가장 많이 팔리는 치수를 그 옷이나 신발의 대표값으로 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 집단을 대표하는 최빈값은 여럿일 수도 있어. 이번에는 세 개의 그룹을 봐볼까? 세 그룹의 키는 평균값과 중앙값 모두 170cm야. 제가 선생님께 배우기 전이라면 대충 170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왠지 이 세 그룹에도 야구단의 연봉처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눈치챘구나. 그럼 이 세 그룹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고. 세 그룹은 모두 170cm라는 평균값과 중앙값을 가지고 있어. 그룹 A 같은 경우는 모두 키가 170cm야. 그리고 그룹 B는 키가 150cm부터 190cm까지 있고, 그룹 C는 120cm부터 215cm까지 있지. 그럼 그룹 A는 가장 작은 사람과 가장 큰 사람의 차이가 없지만 그룹 B와 C는 차이가 큰 거군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대표값이 170cm라고 해도 모두 같은 그룹에 있는 건 아닌 거지. 지금 이 그룹들처럼 다른 그룹의 몇 개의 그룹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해. 자,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스포츠나 연예 스타들의 수입과 관련한 기사의 속뜻을 보면 스타들의 수입과 그 직종의 모든 종사자들의 수입은 거리가 멀고 스타들의 수입이 그 직종 종사자들의 수입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표값의 의미에서는 대표값에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 대표값이 같다고 비교 집단의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니며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대표값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1차시 스타 연봉 속의 숨은 비밀에 대해 알아봤지? 다음 시간에는 2차시 기초과학을 살리자에 대해 살펴볼게. 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